너는 알아서 해. 아니 한 문제 나왔다며. 그거 안 한 게 아니잖아. 한 문제 해주고 수업하는. 아 그러네. 좀 빨리빨리 나가도 되겠네. 오케이. 2차 함수. 우선 요게 있어야 돼. 우리가 3학년 때 중3 기준 언어 2차 함수랑 고등학교 넘어가서 2차 함수랑 좀 다루는 게 조금은 달라요. 근데 형태는 다 똑같아. 그걸 기억해야 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막 엮여 있거든. 근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그냥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보통 형태가 어떻게 나와? ax제곱 bx c 해서 는 0으로 나오잖아. 2차 함수. 그지?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y는으로 나오거든. y는. 그리고 형태는 보통 비슷하죠. 그럼 나는 저 있는 y는을 오른쪽으로 좀 끌어와 볼게. 뭐 어차피 방정식 형태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동호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 라인에 보니까 방정식하고 함수를 가르는 거는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뭔가가 써 있고 는영이면은 방정식이야. 그냥 는영으로 쓸 수 있으면 방정식이야. 그리고 x에 대한 뭔가를 쓰고 는 y다라고 나오면 함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과정을 잠깐 기억해봐. 너네 어차피 이번 기말 시험 보면 그 함수일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식을 fx 이런 걸로 많이 쓴단 말이죠. fx는 그러니까 뭐 fx는 안 볼 수 있지. 뭐 gx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같아라고 하면은 방정식 문제야. 얘네들끼리 같아 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만나는 점,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지 이거냐?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 문제 너네 어떻게 풀었냐면 얘네 우선 형태는 알아요. 함수도 배운 상태라서 뭐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생겼어 뭐 볼록하다며 볼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넘어가기 전에 원래라면 뭐였어? 얘네가 0이 되는 거에서 뭐 찾았단 말이야. 근데 3학년 때 함수 배울 때 어떻게 했었어? 함수 막 여기 형태를 막 배워가지고 요 놈을 이제 뭐라고 보자. 얘를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보자.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에요. 곡선. 어쨌든 어떤 함수하고 함수 사이가 만난다라고 우리가 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나? 그러면 함수 형태는 우리는 y 자리에 0이 들어갔을 때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 함수 보통 어떻게 배워?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 여기까지 했어. 이래만 생겼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대. 근데 나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방정식 문제를 풀고 싶으면 y는 0이 x축이에요. x축. 그래서 이런 x축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하고 막 문제 너네 풀었다고. 우리 이번에도 이거 할 거야. 똑같이 할 거야. 오케이? 이게 중3 내용이야 지금. 중3 내용 막 고등학교 우리 들어와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중3 때 우리 함수 이렇게 배웠다고. 함수하고 방정식 관계를 배웠다고. 응?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너네가 기억을 좀 되찾으면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확인하면서 갑시다. 지금 5-1번 84페이지에 A스텝 먼저 설명.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서 꼭지점 추계 방정식 혹시 못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같이 보죠. 먼저 2차 함수의 기본 형태. 기본 형태는 우리는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기본 형태 볼 거고요. 얘네는 우리가 봤을 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우선은 기본 형태, 이 기본 형태의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으로 고정. 그리고 나서 추계 방정식, 이제 축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축방. 추계 방정식은 뭐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x는 0으로 고정. 그러면 이 추계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꼭지점에 x 좌표랑 똑같아라고 생각해도 돼. 야, 꼭지점이 변하면 추계 방정식도 당연히 변할 거라고. 얘네가 원하는 게 꼭지점이 3,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추계 방정식 축방은 x는 3하고 쓰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진짜 때린다.
그러면 이 기본 형태 해결됐죠. 그래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이 될 거래요. 그래서 평행이동돼서 형태가 이렇게 나온대.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m. 그럼 이 평행이동 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기본 형태는 무조건 양수로 볼게. 음수는 뭐 다르게 또 생각하시고. 원래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얘네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막 이동을 했대.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다 이사를 간다니까? 여기 다 이사 간다니까? 그럼 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이 이사 가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대표인 점만 좀 확인을 해보자고. 대표인 점. 야, 이 점들 어쨌든 우리 직선을 그린다는 소리가 점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소리야. 야, 여기도 셀 수 없이 많은 애들이 다 찍혀 있어. 대표인 점 누구 보자고? 그치, 혹시 좀 보자고. 그러면 A 0컴마 여기잖아. 그지? 근데 얘가 x축으로 n만큼, 야 이거 평행이동 설명 안 해도 되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 막 이렇게 갔대. 야 그러면 나머지 점들은 모르겠어. 다 뭐 알 수 있지만 그냥 모른다고 쳐. 대표인 점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대표인 점 누군데?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그러면 평행이동 됐어. 꼭지점은 내가 뭐라 쓸 거야? m, n이라 쓰겠네. 축방은 뭐라 쓸 건데? 꼭지점에 x좌표랑 똑같다며. 그치? 그럼 화성은 뭐라 쓸 건데? x는 M. 뭐야 너 화성이야? x는 M 하고 쓴다고. 그래 쓴다고? 오케이? 이해 가죠? 그래 놓고 요 형태를 우리 여기까지 했었네. 요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무슨 형? 기억나?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다고. 오케이? 그래 놓고 또 아래 나와 있는 게 전개된 식. 전개된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전개된 식은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거야. 야 이제 수업할 때 야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바꿔라.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런 일반형에 대한 힌트들은 결국에는 또 표준형처럼 뭔가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은 안 외워도 돼요. 뭐 외우면은 좀 더 편하게 할 거지만 A로 묶는 이유는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린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 야 쓰기도 귀찮다. 마이너스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요 놈하고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냐? 꼭지점의 좌표? 야 m, n 한 거랑 똑같잖아. 그냥 m, n이라고 그냥 똑같다고. 응? 그래놓고 축방 얘는 좀 중요해. 얘는 좀 자주 써. 추계방정식은 일반형 기준으로 나왔을 때 너네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도 외워서 갈 수 있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x는 왜? 꼭지점의 x좌표니까.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점들도 나와 있는데 그 점들은 이거 그냥 전개한 거야. 점들도 나와 있는데 그 점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확인을 해도 되지만 여기 책에 있었죠. 확인을 해도 되지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자기가 꼭지점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방법대로 너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추계방정식을 외우려면은 은근히 유용하게 많이 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3학년 때 내용 거의 복습에다가 플러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하고 함수와의 관계를 이제 또 확인할 건데, 야 거기에서는 또 이거 확인해야 돼. 거기서 이것도 확인해야 돼. 방정식하고 함수와의 관계를 볼 거는 결국엔 또 이거라니까. 함수가 뭔가 y는이라 써 있는데, 야 y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방정식이라고. 응?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막 생각할 거라고. 아 뭐 fx하고 gx 직선 두 개의 교점. 그래서 그림으로 뭐로 본다고? 지원하구나. 아래로 볼록인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함수야. 얘는 y는 뭐라 써진 그런 함수야. 근데 걔를 나는 는 0이랑 해가지고 누구를 보겠다? x축이랑 뭔가 관계를 보겠다고. x축이랑. 오케이?
y자리 0 대입한다는 나 x축이랑 관계 볼 거야. 그럼 만약에 얘는 y는 0을 넣어가지고 문제 보면서도 설명할 거지만 얘네가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야, 네 함수를 하고 y는 0하고 넣었더니 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또는 함수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거 판별하는 것도 뭐야? 판별식. 또 판별식이라도 할 거라고. 그래서 야 방정식 문제들은 함수로 많이 볼 거고 함수 문제들은 방정식으로 많이 볼 거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 결론.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너네 막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도 많이 나올 거라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을 듯. 넘어갑시다. 6, 3, 1. 제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 나오는데 야 처음부터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아까 여기 설명했던 거 있지 뭐 표준형이네 일반형이네 야 이거 아무것도 안 알려줘 이제는 누가 알려줘 그걸 중3 때 너네 배웠는데 왜 알려줘 여기서 안 알려준다고 알겠지? 그럼 바로 넘어가 버려. 그럼 얘네 보니까 글 읽어야 돼. y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하는 2차 함수라는 녀석이 있고요. 걔네하고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3이래. 그러면 함수에서 이거 하나 좀 기억하고 또 가볼까? 함수에서는 1차 함수 때 똑같았어. 뭐 어떻게 배우는지를 조금씩은 다 결은 다를 건데 우선은 함수는 어떻게 생긴지를 좀 잘 알아야 돼. 어떻게 생긴지.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있는 막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 얘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는데 야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x축하고 있을 거래. 그럼 얘하고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1하고 3이래 얘 1이고 얘 3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냐? 야 함수란 녀석이 나왔는데 x축하고 교점을 보겠다는 소리는 y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0 집어넣어라. 그러면 나 범주가 바뀐다니까?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네의 근이 2라고 3이라는 소리야. 문제 끝났네. 야 그래서 해석 잘해야 돼. 너네가 문제에서 x축하고 교점이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막 어떤 점에서 만나요? 라고 줄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석을 자기가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631에서는 x축하고 만나요? 라고 얘기해서 2라고 3이라고 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다 나온다고 633번 봐봐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해? y자리 0 넣어. y자리 0 넣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 소리네. 뭐야 2차 방정식이 이거 했잖아. 응?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로 뭔가 하라는 소리네. 곱셈 50 변형. 34번 넘어가면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 2,0, b,0에서 만난대. 그러면 야 2,0, b,0이 무슨 소리야? 그냥 y자리 또 0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두 근이 2하고 b라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냐?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또 막 근각계수 관계 또는 방정식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라는 소리. 그럼 635번으로 넘어갈 건데 얘네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래.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좋아요. 얘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네. x축 근데 두 점하고 만난다라니까 이런 식으로 만날 거래. 그러면서 나는 요 둘을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거리가 3인 건 알아. 이해가나? 거리가 3인 건 알아. 그러면 나는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놨을 때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절대값을 써요. 두 개의 뭐 알파가 앞에 있는 게 좀 형태는 이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3이다. 야 그러면 이거 또 방정식 문제로 보자니까 방정식 어떻게 돼? x 제곱에
kx에 빼기 2는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나왔네. 야 이거 너네 엄청 많이 했잖아. 응? 그럼 저거 우리 뭐 해야 돼? 그래서 저 우리 뭐 해야 돼? 저거 우리 방정식 문제에서 두 근 나왔을 때 빼기를 구할 수가 있어? 우선 빼기를 못 구해요. 우선 못 구해. 우리 뭘 할 수 있어? 두 근의 합. 얘들아 두 근의 합 얼마? 건우야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나오지? 야 그럼 얘네 가지고 이거 구하라니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한데? 잘 어떻게 잘 어떻게 해? 어? 곱셈 공식. 뭘 곱셈공식? 그치 곱셈공식의 일종이긴 한데 제곱 대리라니까. 맞아? 아 아닌가? 제곱 대리라니까. 야 너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9다라고 나온 상태라니까? 그러면 이걸로 곱셈공식 변형을 써. 어떻게 할 건데? 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더하기 제곱에 빼기 4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 뭔지도 모르겠죠. 곱셈공식 안 읽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는 거지. 이건 뭐예요? 1. 그 다음 우리가 36번으로 넘어갑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여기 또 이거 기억나야 되네. 봐봐. 얘 아래로 불러. 이제 물론 막 프리 버전이나 다른 뭐 쌤들한테 들었을 때 그림을 안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가장 편하다 생각해요.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원래라면은 x축이라고 막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르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라 나왔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야? 이런 형태야. 이해가냐? 야 그럼 직선이 총 세 가지로 있을 수 있다니까. 세 가지로 어떻게? 요렇게 접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만나도록 있을 수도 있다니까. 무조건 형태는 세 가지야.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이제 형태는. 그러면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난 얘를 보고 싶어. 얘를 보고 싶으면 x축이라고 지금 힌트가 날라왔. 힌트가 날라왔지. 그럼 y다 뭐 넣자고? 0 넣자고. 오케이? 그냥 받아들여.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 그냥 받아들여 그냥. x축 나왔다. y다 0 넣어 그냥. 알겠지? 그러면 뭐 문제로 바뀌어?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니까? 그러면 방정식 어떻게 쓸 건데? 이제 그대로 써. 이제 너네는 그대로 안 써도 되잖아. 그냥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내가 뭐 하겠다고? x축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근하고 보겠다고.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근이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놈이 나오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방정식을 열심히 안 해놓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얘는 우리 뭐 해야 된대 여기서? 야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두 근하고 구해야 된다니까? 응? 근데 근의 개수를 모르고 있잖아. 근의 개수.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근의 개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식이 있었잖아. 응? 그 판별식. 그래 우리 판별하라고. 근의 개수를 판별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형태가 막 엄청 복잡해도 별 상관이 없다니까. 요 함수 이렇게 만날 거야.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 문제를 바꿔. 2차 방정식 문제로. 그럼 2차 방정식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요. 오케이?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은 판별식. 여기 짝수만 있을 까 얘 썼던 0보다 어때? 0보다 어때? 자신감을 가져. 허. 이게 네? 뭐예요? 4분의 b 짝수 판별식.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그냥 쓰란 소리지. 야 지금 해주는 문제들 너네 진짜 야 오늘 공책 가져왔지? 지금 해주는 문제들 분명히 자기가 다시 써봐야 기억이 난다고. 너네는 천재가 아니야. 어? 천재가 아니야. 야 한 번 들은 거를 100% 기억하고 쓰는 사람이 어딨냐 대체. 그거는 기계야 기계. 기계 막 입력 띡띡띡 하면 딱 하고 나오잖아. 어? 야 너네 그 기계는 아니잖아. 이거 다시 써봐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정수 K의 최소값 K는 4 하고 나온다고. 분명 저번 시간에 공식 가져오라고 말을 했는데 아휴. 오늘 숙제 못 다녀왔어? 책이요. 공책에 쓸 생각도 없었네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쪽 하다 보면은 너네 그냥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잖아요. 그냥 학원 하는 게 모든 쌤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야. 그냥 뭐 등등등의 단원에 대한 얘기들. 그냥 함수 단원도 뭐 나한테도 몇 번 들을 거고 선생님한테 들을 거고 누구한테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로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적어져 있는 거를 봐야 돼. 똑같은 내용이면은 내가 원래 했던 거네 하고 좀 다시 이거 좀 기억할 생각을 하면 되고 다른 내용이면은 이러기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 한두 번 해서 이거 기억 절대 안 나. 몇 번이냐? 40번. 40번. 여기도 이제 큰 틀만 기억하자고. 2차 함수 나왔어. 그래프가 실수 K에 관계없이 또 물어보면 또 뭘 할 것 같으니까 그거야. 실수 K에 관계없이 이게 뭔 말이냐? 실수 K에 관계없이 640번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줄 실수 K에 관계없이 필수 K 관계없이요. 이게 뭔 말이래? 뭐뭐 값에 관계없이 혹시 항등식 하면 기억나? 항등식이에요 이게. 항등식. 야 항등식이라는 녀석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어요. 항등식 문제야. 항등식 문제. 그럼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준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K 값에 관계없이 뒤가 뭐야? X축에 접해. X축에 접해.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소리가 또 이거 기억하자고.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먹은지 기억하라고.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불러. X축 접한데 어디 있어? 이렇게 접한데 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 끝났다니까? 그럼 나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네. 그치? 그럼 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방정식 바꿨더니 이제 쓰기도 귀찮아. 그냥 는영하고 썼대. 는영하고 썼대. 그러면 X축하고 접한다니까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서로 다른 근은 서로 다른 근은 한 개지. 중근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중근에 대한 식 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너네가 헷갈려해. 항등식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근데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겠다. 얘를 먼저 하겠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너네가 얘가 지금 잘 안 갈 거야. 얘는 X에 대한 식이고 왜냐 얘는 X가 주인공이고 얘는 K가 주인공을 원하고 있어.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런 거 없다고 넘기세요. 너네가 나중에 고1 가서도 계속 할 거야. 요 식은 X가 주인공이 식이야. 얘는 K가 주인공이 식이야. 근데 K가 주인공인 식을 원하고 있는데 X가 주인공인 거에서 갑자기 떡하니 주인공 바뀌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하는 거야. 그냥 형태 그런 것도 하고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 갔을 때 더 쉽게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에서는 너네가 100% 이해하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얘는 X에 대한 식이고 K에 대한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야. 그러면 접한다. 얘 판별식 쓰란 소리지. 판별식 어떻게 쓸 건데? B'의 제곱 그냥 전개하면서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란 소리지? 얘가 능형이야. 중근이니까. 야 그럼 봐봐. 얘네 보니까 X가 사라졌네. 그럼 얘는 K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식이라고. 그래서 K제곱 사라지고 식을 정리할 건데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조건 그 녀석으로 묶으세요. 그럼 슬슬 기억나냐? 전에 했던 거 항등식? 안 나죠? 괜찮아요. 새롭게 지금 하듯이. 그러면 K로 묶을 애들이 얘랑 얘밖에 없잖아.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닫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없는 대로 그냥 써. 얘가 능력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K 자리에 1 들어가도 0 나와야 되고요. 100 들어가도 0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00 들어가도 0 나오게 되는 그 어떤 녀석이란 소리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0 돼야 돼 라고 생각하자고. 얘가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얘가 0이면 같이 0이잖아. 그럼 A 값이 얼마야? 마이. A가 마이네. 근데 결국엔 더해서 0 나와야 되네. A도 0 나와야 돼. B는 4. 이해되니? 네. 다시 써봐야 돼. 많이. 야 그리고 되도록이면 앞에서 설명할 때 조금씩 써놔. 이거 너네 다 듣고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중간중간에 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조금씩 적어두고 이런 시간에 좀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럼 41번. 그럼 41번에서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야 X축하고의 뭔가를 할 때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박아놨잖아. Y자리에 뭐 넣을 거야? 0 넣을 거야. 그 넣는 이유가 뭐였어? 물론 이제 이유를 알고 넣는 사람이 있고 대충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넣으래 그냥 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자고. 어떠한 2차 함수 곡선이 좀 더 뭐 표현하기 편하잖아요. 꾸부정한 선이 있는데 멀쩡한 직선 일자인 놈하고 만나는 거를 구하고 싶어가 내 목표야. 그러면 야 얘가 이렇게 뭐 직선하고 만날 수도 있는데 요런 직선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는 이 X축을 직선으로 뭐라 쓰겠다? Y는 0이라 쓰겠다. 그니까 Y자리에 0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오케이? 우리 교점 구하듯이 가는 거라고. 교점 구하듯이. 그러면 여기부터는 그냥 X축이 아니야. 일반 직선을 줬대요. Y는 2x 더하기 b라는 직선을 줬대.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생겨먹은지 확인하자고. 이거 100% 이해 못해야 돼. 그림으로 그냥 눈으로 이해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어떤 곡선이 있어. 근데 얘는 뭐야?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잖아. 야 그냥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간대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제 x좌표고 마이라고 이래. 뭐 이렇게 원래는 막 써야 되거든? 귀찮잖아. 그냥 여기 마이너스 여기 이래 그냥. 원래라면 이제 x축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할 텐데 야 뭘 이렇게 쭉쭉 하고 있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래.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자고? 두 개가 같다라고 놓는 식을 할 거라고. 두 개가 같다. 원래라면은 y는 0이었으니까 0이 여기로 들어간 거야. 오케이? 야 근데 이제 0이 아니네. 새로운 녀석이 나왔네요. 갖다 집어넣어. 뭐가 달라? 갖다 집어넣어.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써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안 쓸 거야. 2x 더하기 b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난 이거 문제 또 뭔 문제로 바뀌었냐 그러면?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네. 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가장 편하다고? 능형. 그치? 능형. 그래서 이항한 거를 이제 바로바로 써주면 좋죠? 근데 자기는 이항은 좀 힘든데요? 안 해도 돼. 요 과정 거치고 넘어가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 천천히 써도 돼. 그럼 결국 내 목표만 기억해. 능형 만드는 거야. 그럼 또 문제 뭔데? 요 방정식에서 두 근. 왜? 나는 이제 x 값이잖아. 그지? 그니까 x 좌표를 주는 거야. 두 근이 뭐다? 하상아 이 여기에서의 두 근이 뭐냐? 이해시키면 딱 이거야.
곡선, 요 직선 만나는 두 점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 두 점의 x좌표쯤 물어보고 있어. 두 분이 뭐라고 내가 생각할 건데? 마이 그래 뭐이라고 2 2로 한다는 소리야. 응. 지금 100% 안 해도 돼. 어차피 너 이거 질릴 때까지 한 세 바퀴 돌아요. 거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엄청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100% 이해 못해도 되고 지금 쉽게 뭔가를 그냥 주입시키고 있잖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어. 아 두근이 마이라고 이구나. 야 방정식 문제는 그래도 할 수 있잖아. 근각에서 관계 그냥 쓰면 돼. 근각에서 관계. 야 굳이 뭘 대입해서 연립하냐. 두 개 더했어. 이 일은 2분의 마이너스를 붙인 b 하고 쓰면 되죠. 그럼 이값 나오잖아. 두 개 곱했어. 마이너스 2는 2분의 플러스인 3 빼기 b. 됐죠? 죽지마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럼 이제 이것들은 문제 다 끝까지 안 풀고 힌트만 줄 거야. 왜냐면 야 또 알파 빼기 베타래. 얘네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니까. 이제 이해만 시켜봅시다. 우리 y는 x제곱에 빼기 ax 더하기 3이라는 녀석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그럼 직선이 있으면 대충 어떻게 푸는지 느낌이 오네.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돼. 머릿속에 너네 대충 있잖아. 아 이렇게 돼 있고 나는 그릴 거야. 왜냐면 너네가 눈으로 뭔가 보여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근데 얘네 이렇게 간대. 야 여기 알파 여기 베타가 x 값이래. x 좌표래. 이런 말이네. 야 글만 읽고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식 어떻게 쓴다고? 얘는 얘다라고 해서 이항 시켜놓을 거야. x 제곱에 빼기 2로 묶을까? 그냥 한 번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로 넘어오지. 여기 x에 넘어오면 7 은요. 여기에 두 분이 뭐? 알파 베타. 문제 끝. 이거만 써두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b 플러스인데 굳이 b 플러스가 아니지. 그냥 뭐 우리 하듯이 그냥 쭉 하면 되는데. 없어요. 지금 이차함수하고 또 똑같아요. 직선. 이번엔 접한대. 그럼 접한다도 이렇게 생각하는 소리네. 아래로 굴러. 그리고 직선. 이제 이 직선도 그냥 그럴싸하게 그려도 되고 그냥 기울기 음수긴 한데 양수로 그려도 별로 차이는 없어요. 내가 이해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릴 거면 이렇게 기울기 1인 형태로 갈 거래. 연아. 이렇게 갈 거래. 그럼 여기 접한대. 그럼 접한다. 그 접한다라는 개념만 가져오자고. 야, 두 개가 만난다라고 났어. 얘는 한번 써줄까? 두 개가 만난다라고 났어. 그리고 나서 만날 건데 얘를 만족하는 근이 몇 개야? 한 개라고 치겠다고. 한 개라고. 접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똑같아. 또 이항 시켜놔야 돼. 그럼 얘는 중근 가져요. 왜?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한 개여야 되거든. 그래야 접한다거든. 그럼 k는 1 나오냐? k가 2여야 중근이잖아. 이 중근은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우리 너네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 얘의 절반의 제곱이 막 뭐 1이다 이런 거 막 하지 않았냐? 기억이 깔끔하네요. 깔끔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내용을 해도 되고. 그럼 봐봐. 야 여기에서 위치 관계가 여기 있는 문제들 47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런 말이고. 그 아래 거 만나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막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야 이거 뭔 말이냐? 그러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한 점. 그 말은 근이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상관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나? 적어도 한 점. 그러면 판별식 썼던지 0보다 어때야 돼? 같죠.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는데? 같거나 맞아. 크거나 같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 야 자기가 헷갈리는 사람 지금 적어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49번. 헷갈릴 것 같은 사람 적어주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녀석을 써야 돼. 오늘 하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최대한 좀 빨리빨리 좀 하면 좋으니까.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151. 얘네 접하고 기울기가 이다. 야, 그럼 혹시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저요 압니다. 알아요? 네. 기울기 2인 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y는 x 증가랑 분의 네. 아 지금 기울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울기가 2래. 기울기 2x. 2래. 그치 2x. 그 다음에 뒤에 알아 몰라? b 더하기 b. 모르잖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노란 소리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죠? 아니 너 막 억울한 표정 짓지 마. 난 그냥 알고 있어요. 알잖아. 응. 그래서 봐봐. 원래라면은 이렇게 줬던 거를 한 단계 꺼놓은 거야. 얘 주고 이거 안 주고 이걸로 너 알아서 생각해봐. 라고 준 거야. 이제. 그러면 기울기가 이 녀석이니까 문제 푸는 거는 똑같네. 문제 어떻게 한다고? 두 개는 같아요. 라고 놓고 2항까지 때려버려. 근데 결국에는 어때? 얘네 둘의 관계는 접하지. 접하니까 하잖아. A가 접한다. 판별식 어떻게 하자고? 접한다. 뭐라고? 안 들려. 모르겠대요. 아니 0. 그래 는요. 사실 들었는데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4분의 D라고 쓰세요. 짝수 판별식 짝수니까. 그리고 하나 더 654. 이제 우리가 직선 1차함수지 1차함수 직선이.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뭔가 식 쓰는 게 총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근데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가 이거야. 기울기 알 때 우리가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나머지 하나가 어떤 한 점을 지날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래.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그럼 혹시 그냥 이것도 기억나냐?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혹시 얘들이 기억나냐?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저거 응. 우선 y는 시작이야. 아 그 때문에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맞잖아요. 기울기는 내가 뭔지 몰라. m이라고 쓸 거야. 근데 본- 그거 응. 뒤에 B는 4. 그죠? 뒤에 b는 4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 게 정상이야. 드문드문 나는 게 정상이야. 이거라도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디야? 그럼 이거 뭔 말이야? 기울기를 내가 모르니까 이제 기울기 보통 m이라는 녀석을 많이 쓸까? 기울기 내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2를 x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y자리에 4가 나오는 거가 되게끔 그냥 형태 만들어 주는 거야. 야 그냥 외워. 기울기를 내가 뭔지 몰라. m 곱하기 괄호치고 이제 x좌표는 마이너스로 y좌표는 그냥 그대로 형태 외워. 자기가 진짜 잘 모르겠으면. 그럼 이 상태로 문제 또 풀면 되네.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전개하는 소리긴 해요. mx 빼기 2m 더하기 4라는 녀석 두 개 갖다 판별식서 접한대. 더 줘야 되나? 얼마냐? 8? 지금 이런 것들 다 최고차 관계에서 양수인 걸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음수, 막 무리수, 분수꼴 그냥 그런 걸로 막 하지 마.
그런 걸 하면 시간이 더 걸려. 오히려 그냥 뭐 곱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판별식 D는 여기 7이에요. 뭐? 3 마이너스 N가 아 7이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막 8을 곱해. 야, 내가 써주는 이유가 보고 베끼란 소리가 아니야. 이 참고용으로 써주는 거야. 보고 베끼란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접한다지? 0이야. 그냥 N제곱 얼마냐? 15? 야, 그래도 이제 문제가 이해가지. 두 직선. 아, m 값이 두 개잖아. m 값이 두 개니까 두 직선이라 나오는 거고요. 두 개의 곱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두 분의 곱 이걸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혹시 바로바로 되니? 극악에서 온 게 두 분의 곱 마이너스 15. 그리고 그 오른쪽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여기에 좀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죠. 함수의 가장 어려운 부분 그냥 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최대 최소. 응? 아니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고? 몰라. 한 8번까지 할 생각인데 많이 나가야 돼. 끝까지 못 끝내 그럼. 뭐 6이 77을 어떻게 보여? 그냥 봐. 하다 보면 하게 돼요. 77이 뭐 문제인데? 그래프가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다고. 우선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야, 함수라는 녀석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생각보다 단순해.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었잖아. 어떻게 생긴지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야.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k 빼기 7에 대한 최대값이 6이래. 우선 야 이런 거에 기호 좀 익숙해지자. 난 이거 쓸 거야. 이거 대문자에 맥시멈 최대값이야. 그리고 이제 소문자 M으로 쓰는 녀석이 있을 거야. 미니멈 최소값. 아 이거 못하는데. 그냥 받아들여. 최대값 대문자 M은 최대값, 소문자 M은 최소값으로 받아들여 그냥. 맥시멈 미니멈. 글씨 쓰기 귀찮아. 그러면 야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야 그러면 이 참수에서 최대값은 얘거든. 최소값이 있을 수가 있냐? 없죠. 없지. 최소값이 어디 있어? 그냥 계속 내려갈 건데. 야 그러니까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는 그냥 보면 한다니까? 응? 보면 알아.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근데 야 너네도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 어? 여기 점이 그러면 6이네? 그지? 그러면 야 여기 점은 뭐라고 내가 이게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의 y좌표가 6이네. 뭔 말이지 이해가냐? 꼭지점의 y좌표가 6이네. 그럼 뭐 해야 돼? 꼭지점 구하려고 뭔가를 해야 되네. 그거 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표준형을 구한다라고 한다고. 표준형을 구하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럼 표준형 마삼으로 묶어. 그래놓고 어디까지만? 1차까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가 이거 엄청 헷갈려 하거든. 잘 봐봐.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막 물어봐.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얘로 묶는다는 소리는 그냥 나누라는 소리야. 나눠. 마삼으로 나눠. 또는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아 곱해서 18 나오게끔 만들어. 그럼 뒤에 뭐 들어가야 돼? 9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빼기 9가 있겠네. 걔 밖으로 어떻게 나가? 곱해져서 27로 나가. 네. 빼기 9가 있어야 되잖아. 내 맘대로 9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빼기 9도 같이 있어야지. 근데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져서 나간다고. 아 중3 내용이라고. 나 이렇게 진짜 막 설명하기 싫다고. 이걸 왜 내가 설명해야 되냐고. 그러면 얘네가 뭔데? 마3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0이거든? 근데 뭐야 야 얘 6이라며. k 마이너스 14네. 대충 어떻게 하는지 느낌을 오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어쨌든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밖에 없던가 최소밖에 없던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 뭐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면 뭘 또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돼.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눈에 초점이 온다. 초점에서 저거는 뭔가. 그럼 이거 오늘 할 거잖아. 네. 여기까지 못 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야 얘네 최대값을 이제 뭐 스몰 앱이라고 하는지 몰라. 난 나중에 이걸 쓸 거야. 이거 구하래. 얘네에 대해서 구하래. 그렇지? 그럼 얘네에 대해서 구할 때 아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형. 표준형 구해. 마이너스 묶었어. 그래놓고 여기 뭐가 필요해? a 제곱이 필요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또 있어야 되고요. 밖으로 마이너스랑 곱해서 플러스 a 제곱으로 나가게 되겠지. 근데 나는 요거 자체가 최대값인 걸 알아. 당연하지? 이거 그냥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얘가 최대값이야 뒤에 나오는 게. 그러면 최대값 a 제곱에 더하기 6a 빼기 4라는 녀석에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죠. 오케이, 문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b 플러스는 두 번 하란 소리네. 이것도 또 하래. 또 해? 야 근데 이건 쉽다. 제곱창 계속 없잖아. 그지? 그럼 뒤에 뭐부터? 114.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13이야. 봐봐, 한국말이야. 요 녀석의 최대값, 얘는 최대값이야. 그게 사래요. 누가 사래? 아 660번. 아 네. 아니. 얘가 최대값. 근데 최대값의 최소값. 최대값의 최소값. 그러니까 최대값의 최소값이라니까 너네가 너무 헷갈려 하잖아. 요 식의 최소값. 그리고 얘는 또 봐봐. A이긴 한데 아래로 불러긴 어떤 A에 대한 함수라니까. 여기 최소값 이거 구하래. 표준형.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애인데 여기가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최소값.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예전에 조금씩 했던 건데도 잘 모르겠고. 지금 못 가겠다. 아니, 어차피 너네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하면은 저희 승현쌤 앞에서 막 좀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 처리가 되니까 다행이네. 많이 나갈 때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나가놔야 돼. 너네 뒤가 더 어려워. 뒤에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야 1부터 4까지 해놓고 여기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한번 봅시다. 먼저 2차 함수 이번에 뭐 fx가 좋네. 뭐 그게 그거죠. fx는 2x 제곱에 빼기 8x 더하기 k라고 나왔어. 근데 야 뭐야 씨. 얘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는데 최대값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을 해놨다고. 근데 그 범위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제대로를 모르잖아.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얻는 힌트 뭘 알아야 돼? 축을 알아야 돼. 축. 그래서 범위가 제한이 됐어.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뭘 구하면 편해? 축방을 구하면 편해. 축을 구하면 편해. 그럼 혹시 야 이거 표준형 안 바꾸고도 축방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얘는 그지? 응? 표준형 안 바꾸고도 우리가 축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막 했던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써도 되고 아니면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 이거 축 얼마야? 2야 2. 왜인지가 잘 안 가죠? 2로 묶었어. 그러면 나머지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진행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축이 2야. 축만 찾으면 돼. 축만. 축만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왜? 야
제일 가운데가 1에 2차 함수는 이런 성질이 있죠.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성이니까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3이라는 좌표는 여기에 위치할 거고 왼쪽으로 1만큼 간 1이라는 좌표는 여기 존재할 건데 여기 똑같아. 대칭성. 얘가? 야 근데 1부터 4까지라며. 그럼 난 이렇게 판단할 거야.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부터 오른쪽으로 2칸 간 거리야. 2칸 갔으니까 더 위에 있겠네. 여기가 최대값이네. 이 범위가 이 말이잖아. 1부터 4까지만 보겠다. 1부터 4까지만 보겠다.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게 누구냐? 얘잖아. 가장 높은 값. 원래라면 범위가 없으면은 얘는 최소값밖에 없어. 최소값이 여기야. 최소값밖에 없어. 근데 가장 높은 값 범위를 제한하다 보니까 생겨버린다고. 이게 얼마래? 여기에 4래. 이런 말이네. 그러면 야 이게 얼마나 문제가 쉬운지 그 다음 거. 야 저기는 그러면 x좌표가 얼마일 때야? 4일 때야?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 여기다가 4 집어넣어라. 4 집어넣었더니 32 빼기 32 더하기 k라는 값이 4래. x자리 4 넣었더니 4래. 이런 말이잖아. 4,4지난다는 거잖아. 우리 시간 끌라고? 아 진짜 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김용사. 너네는 좀 더 여유롭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그럼 2차 함수 얘네 최소값이래요. 최소값. 그럼 봅시다. 얘 혹시 쭉 바로 구할 수 있냐? 네. 쭉 x는 뭐? 2. 2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고 가운데 축이라는 녀석은 x는 2예요. 근데 내가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만 볼 거래. 마이너스 1 대충 찍어 어디 있겠어? 한 요쯤 있겠네. 2보다는 작은 쪽에 있겠네. 근데 그 a라는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몰라. 우선 1번 a가 2보다 작아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볼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a요. 이거냐? 또는 a가 2보다 커가지고 이쪽에 있을 때도 있겠네. 막 여기 쪽에 있을 때도 있겠네. 그때는 최소값이 어디야? 2일 때야. 문제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려. 그러니까 b 플러스라고 나온 거야. 두 개 확인하라고. 그러면 나는 케이스 두 개라고 볼까?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아도 2가 최소값이니까 두 개 쪼갤 거야. 그럼 두 개 쪼갰을 때 문제 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 이거 먼저 확인합시다. 얘가 먼저 좀 직관적으로 나올 것 같아.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은 x가 2일 때로 고정이죠. 고정이니까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네. x자리 2 집어넣어버려.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 나오냐면 4 빼기 8a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3 나와. 얘는 틀렸어. 왜? 최소값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며.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놈으로 갈 거야. 위에 있는 놈으로 갈 건데, 위에 있는 놈 갈 때 나는 최소값이 a를 집어넣었을 때인 걸 알아.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a 집어넣어버려. a제곱 빼기 4a 더하기 1이 얼마? 마이너스.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서 범위는 무조건 2보다 작아요. 그래서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0. 그래서 a 값이 1 또는 3이 나오게 되는데 1이 답이겠지. 왜? 범위는 2보다 작으니까. 친구를 빨리 끌 방법이 없는데 활용을 띄고 할까 그냥?